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시법 강의를 하고 있는 홍승한이라고 합니다. 자, 보시고, 이번에 이제 그 공시법 이제 수업 시간인데 보세요. 일단 공시법 파트는 크게 보시면 이제 그 법률이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앞에가 이제 그 지적법, 두 번째가 이제 등기법 두 가지. 그래서 간단히 보시면, 현재 보세요. 현재 간목에 이제 정식 명칭이 이렇게 돼 있죠. 보시면 부동산 공시법, 이렇게. 여기 이제 정식 명칭입니다. 부동산 공시법. 보시고 현재 우리나라에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법은 없죠. 그래서 이제 보시고 여기서 이제 요 공시라는 말, 요 말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자, 부동산을 공시한다. 그래서 보시면 공시라는 말, 자, 공적으로 널리 보여준다. 이게 공시죠. 그래서 뭔가 하면 말 그대로 부동산을 공시하는 법률입니다. 이렇게. 근데 현재 중요한 거는 현재 우리나라에 부동산 공시법은 없어요. 없고 대신에 이제 현재 공시법이 요거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위해서 만든 하나의 명칭입니다. 부동산 공시법. 그리고 여기는 이제 크게 법률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 보시면 이제 그거 나와 있죠. 우리 흔히 줄여서 지적법 그래요. 지적법. 근데 이제 정식 명칭은 이거예요. 측량. 그다음 이제 수로조사. 및. 그다음 지적에 관한 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 근데 보시고, 요거는 이제 2015년 이제 6월 달에 바뀌어요. 명칭이. 공간정보법, 이렇게.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이제 바뀌고, 그럼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는 부동산 등기법이 있죠.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 법률이 두 개예요. 줄여서 이렇게 하죠. 줄여서 이제 여기를 지적법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등기법 그랬습니다. 이렇게. 법률은 두 가지. 근데 이제 시험 보러 가시면 지적법 문제가 12개 나오죠. 12문제. 등기법 문제가 12문제 이렇게. 합쳐서 이제 24개. 그다음 이제 16문제가 세법 이렇게. 그래서 현재 이제 공시법, 세법 묶어서 이제 한 과목입니다. 이렇게. 흐름 딱 잡으시고. 그다음 이제 현재 보세요. 여기 보시면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 요거. 또 두 번째가 이제 부동산 등기법. 두 개를 묶어서 부동산 공시법 그랬어요. 뭔가 하면 이 두 가지가 현재 부동산에 대해서 공시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공시법이에요. 또 이제 보세요. 그러면 현재 이제 자 보시면 갑이라는 사람이 갑이 자기 토지를 을에게 팔라고 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할 거예요. 매매. 그럼 문제는 보세요. 갑이 을에게 토지에 대해서 열심히 이제 설명을 하겠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자, 요 을은 자, 갑이 말해주는 거 고지고대로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자, 보세요. 이제 갑이란 사람이 자기 토지를 을에게 팔라고 한다. 그러면 문제는 요 갑이 을에게 토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설명한다. 아니면 많이 부풀린다. 많이 이제 부풀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자, 을이란 사람은 요 토지에 대해서 일정한 사항을 알아봐야죠. 제일 먼저 이 토지에 이제 소유자가 누구냐. 그거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첫 번째 소유자. 가장 이제 그 계약에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소유자. 자, 두 번째, 이 토지에 이제 만약에 전세권자가 있으면 을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자기가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전세권자가 인정합니다. 이렇게. 또는 이 토지에 이제 저당권이 인정합니다. 만약에 자, 갑의 토지에 저당권이 있으면 저당권. 이제 을이요. 갑한테 매매대금 다 줘야 됩니까? 매매대금을 일정 부분 제외하거나 또는 갚으라고 요구해야 되겠죠. 알아봐야 돼요. 이렇게. 또 이제 보세요. 자, 을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사는데 사는 이유가 뭔가면 이 토지를 사가지고 이게 건물을 짓고 싶어요. 그럼 이 토지에 이제 지목이 뭔지 그것도 이제 중요한 사항이죠. 지목. 또 토지를 사온다. 그러면 이 토지 면적 이것도 이제 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죠. 면적 알아봐야지. 또 이제 보세요. 여기는 갑의 토지고 여기가 병의 토지다. 그럼 이제 두 토지 사이에 경계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죠. 경계 알아봐야죠. 이렇게 보세요. 현재 을이라는 사람이 토지에서 소유자가 누군지 전세권자가 인정합니다. 저당권 인정합니다. 궁금하다. 그래서 보시고 이런 사항을 묶어서 앞으로 이제 권리관계라 부를 거예요. 권리관계. 이렇게. 또는 이 토지에 이제 지목이나 면적이나 경계 궁금하더라. 그때 묶어서 이거는 뭐라 부른다? 이제 토지의 표시라 불러야죠.
여기서 이제 권리관계. 이제 보세요. 을이란 사람이 이 토지에 권리관계가 궁금하다. 권리관계. 이때는 어떤 장부를 봐야 한다. 이게 이제 등기부를 봐야죠. 그 등기부가 이제 등기법에 관한 법입니다. 이렇게. 그럼 또 이제 토지 표시 궁금하더라. 토지 표시. 토지 표시 궁금하면 어떤 장부 봐라? 그때는 이제 지적 공부를 봐야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나 임야도. 이게 이제 지적법. 이렇게. 현재 이제 보세요. 그 뭔가 하면 현재 공시법은 현재 부동산에 대해서 일정한 사항을 알려주는 것,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 묶어놨어요. 지적법과 등기법.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근거된 사항 보시고. 자, 또 하나 이제.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지적법은 보세요. 지적법. 현재 보시면 시험 보러 가면 12문제 나옵니다. 12문제 나오는데 12문제 거의 다 맞을 수 있어요. 뭐 크게 막 색다른 사항이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적법은 기존 시험 나왔던 부분들이 또 나오게 돼 있으면 반복해서 이렇게. 그래서 자꾸 보셔야 돼요. 보시고 또 하나 이제 보시고. 근데 이 지적법 요거는요. 간단한 우리가 흔히 이제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죠. 그러면 부동산 공법에다가 지적을 집어넣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경감은 지적법 파트 여기는 공법과 유사해요. 공법이에요. 공법. 공법. 근데 이제 등기법 보세요. 자, 등기는 이렇게 하죠. 자, 갑과 을 앞으로 등기한다. 자, 그럼 이렇게 하죠. 을 앞으로 등기를 하는데 을 앞으로 등기하게 되는 이유가 있겠죠. 이게 매매계약이죠. 그럼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을 앞으로 등기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이 등기는 언제나 매매가 나와야 돼요. 민법, 법률행위가. 그래서 기억하세요. 뭔가 하면 등기법은 공법입니다. 공법인데 사법적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여기 해야 돼요. 여기는 이제 공법이긴 하지만 이제 사법적 성격이 강한 공법입니다. 사법적 성격이 강한 공법. 이렇게 이해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공법이긴 하지만 사법이라는 성격이 좀 강하다. 그래서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지적법 파트는 공법과 유사합니다. 공법. 그래서 여기는 좀 암기가 따라와야 돼요. 앞으로 이제 지적법 파트는 주요한 부분으로 이제 암기가. 그럼 이제 선행을 해야 돼요. 이렇게 했죠. 자, 등기법은 공법이긴 하지만 사법적 성격이 강합니다. 여기는 민법과 유사한 법이에요. 민법과. 그래서 이거는 조금 되도록이면 이해 위주로 하셔야 돼요. 이해 위주로 이렇게. 그게 뭔가 하면 자, 등기법을 외운다.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방향을 좀 다르게 잡으세요. 그럼 특징이 뭔가 하면 공시법에는 법률이 두 가지인데 등기와 지적. 근데 이게 성격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지적은 이제 간단한 공법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에는 암기가 따라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등기는 공법이긴 하지만 사업적 성격이 강해요. 이건 되도록이면 좀 이해 위주로 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이제 그 공시법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일단 수업 파트는 지적법 파트를 먼저 할 겁니다. 지적을 먼저 하고 이제 등기는 나중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교재 보시면 지적법 파트인데 이렇게 합니다. 이 지적법은 이제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흐름을 좀 잘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시고 자, 정신명칭이 측량, 수로조사, 자, 및 그다음 이제 지적법 그랬죠.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올 5월 이후에는 바뀌어요. 공간정보법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정신명칭 이렇게. 그래서 측량, 수로사 및 지적이다. 이렇게 있고 이 법을 한번 볼게요. 일단 법률 과목은 앞으로 목차를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목차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고 지적법 1장. 1장은 총칙 그래요. 총칙. 총칙은 이제 그 법률의 역사, 또는 법률에 나오는 이제 뭐 기본 원리들, 또 용어가 쭉 나옵니다. 보시고 앞으로 이제 요 총칙 파트는 앞으로 이제 용어 정의. 여기가 이제 시험에 매년 나올 겁니다. 용어 정의. 그리고 용어 정의. 요 용어 정의가 현재 이제 법률 조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용어 정의는 특히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용어 정의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 이제 보셨고, 그 다음 2장. 2장은 제목을 이제 토지의 등록 그래요. 토지를 등록하자. 그죠? 문제. 자, 보세요. 지적법이라는 거. 요거는 아까 얘기했죠. 토지의 표시, 지목이나 면적이나 경계, 관련되는 부분을 알려줍니다. 그랬죠. 경감은 요 지적법은 토지 표시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토지의 등록 나와요. 자, 토지 등록한다. 과연 이제 뭘 등록할 것인가. 그게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토지 표시예요. 그것도 기억하세요. 앞으로 이제 토지 표시 그러면 중요한 단어예요. 이렇게 합니다. 토지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묶어서 이렇게 불러요. 묶어서 이제 토지의 표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 파트는 흔히 시험 나오면 그거 나올 거예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그 지번에 관한 거. 지번 중요한 부분이다. 그다음 이제 지목에 관한 거. 지목. 그다음 이제 경계랑 면적. 뭐 경계도 시험에 자주 뜨고, 그다음 면적 관련된 사. 그래서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이제 토지 등록 파트인데 여기는 이제 시험 보러 하시면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게 이제 중요한 사항입니다. 정확히 추려보셔야 돼요. 2장은 토지 등록. 또 이제 3장은 자 보세요. 2장에서 토지 등록 그랬죠. 토지를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면 토지를 어디에 등록한다? 어디에다가? 그게 이제 지적 공부 그래야지. 3장에 이제 지적 공부. 자,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처음 보는 단어는 자꾸 자르세요. 그럼 지적 공부는 말 그대로죠. 지적에 관련되는 공적인 장부. 이게 이제 지적 공부. 이렇게. 그럼 또 이제 또 하나. 자, 앞으로 이렇게 해요. 지적 공부 대표는 뭐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다 묶어서 이렇게 불러요. 지적 공부 이렇게. 지적에 관련되는 공적인 장부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적 공부는 주로 이제 시험을 하시면 그거 나올 겁니다. 이제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 물어보는 거. 지적 공부에 이제 등록 사항이 뭐가 있는가? 주로 그거 나와요. 다음 중 토지대장의 등록 사항이냐 아니냐 이렇게. 또 뭐 다음 중 지적도의 등록 사항이냐 아니냐. 이런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럼 다시 보세요. 2장 타이틀은 지금 토지의 등록 그랬죠. 3장은 이제 지적 공부 그랬죠. 자, 묶으면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을 했어요. 지금 현재 등록돼 있죠? 자, 근데 그 후에 토지의 표시가 이제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없다. 바뀔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4장의 토지 이동이에요. 토지 이동. 자, 토지 이동, 이동이란 말. 내 토지가 저만큼 도망갔다. 그런 건 없죠. 뭔가 하면 요 토지 이동이란 말. 이게 토지 표시가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앞으로 이제 토지 이동 그럴 겁니다. 토지 표시가 바뀌었다. 또 그리고 토지 이동이 딱 발생하면 토지 이동 이제 지적 공부와 현실이 불일치해요. 이때는 지적 공부를 바꿔줘야죠. 이게 지적 정리라는 겁니다. 지적 정리.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 자, 4장에 이제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를 했죠. 이 파트가 이제 우리 시험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 쓰인 거죠. 이 파트는 시험 나오면 주로 나오는 게 이제 그거 나왔고요. 토지 이동 사유 물어보는 거. 자, 이렇게 합니다. 우리 흔히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할게요. 토지 이동 사유 그러면 대표가 이제 6개 나올 거예요. 대표가 6가지. 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해면성 말소. 또 하나가 이제 축적 변경. 요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토지 이동 사유 대표입니다. 6가지. 7가지. 보시고 이제 여기서 흔히 이제 사유 파트가 보통 문제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면 3문제까지. 이제 출제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또 이제 그리고 그다음 또 하나 이제 그 두 번째는 이제 지적 정리. 자, 지적 공부를 바꿔달라. 바꾸는 이제 그 절차를 보셔야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특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합니다. 지적권 문제가 이제 12개 나옵니다. 그랬죠. 12개 나오는데 여차하면은 여기가 보통 한 5개 내지 6개 나와요. 지적권 거의 절반입니다. 그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신경 쓰셔야 돼요. 또 이제 토지이동. 토지이동은 토지 표시가 바뀌었습니다. 그랬죠. 그럼 이제 보세요. 토지 표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그 다음 이제 5장입니다. 5장 이제 지적 측량 이렇게. 토지를 이제 측량해보자. 지적 측량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억하세요. 지적 측량. 어차피 우리 시험은 지적 측량 기술자 뽑는 시험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적 측량 관련되는 테크닉한 부분, 기술적인 사항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주로 이제 여기는 그렇게 될 거예요. 뭐 지적 측량의 대상. 또 이제 지적 측량 절차. 이런 사항이 주로 시험에 나오게 돼 있어요. 지적 측량 대상이나 절차. 이렇게. 또 그리고 이제 뭐 중요한 게 그 제일 중요한 이제 지적 측량 적부심사라는 거. 이 정도. 이 정도가 이제 시험에서 이제 나오는 파트입니다. 이렇게. 5장에 이제 지적 측량. 그리고 이제 6장은 하나 더 넣어놨어요. 6장은 이제 벌칙. 이렇게. 이 벌칙 파트는 현재
20회까지 시험에 계속 나왔었어요. 나오다가 지금 20회 이후로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유가 있어요. 이제 과거에는 법이요. 측량법, 수로사법, 지적법, 법률이 따로따로 있었어요. 따로따로 있다가 요거를 이제 2008년도에 묶어버렸어요. 세 개 법률 따로따로 있던 걸 묶어서 만든 게 이거예요. 측량, 수로사 및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요 벌칙 파트가 옛날에는 지적법 벌칙이었는데 지금은 요거를 묶어놓은 벌칙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금 지적 관련 대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만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일단 법률 과목 공부하실 때는 제일 먼저 이렇게 목차를 보셔야 돼요. 목차 보셔서 체계를 쭉 잡으세요.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렇게. 흐름을 잡으셔야 이제 보시기 수월할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이제 그 지적법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쭉 보셨고, 그다음 이제 교재 한번 보시죠. 교재 보시면 1장에 이제 총칙돼 있죠. 보시면 총칙 파트 요 파트는 시험 보러 가셔도 뭐 출제 비중이 높진 않습니다. 높진 않고 대신에 뭐 지적법에 관련되는 뭐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이제 기본적인 흐름은 딱 보고 가셔야죠. 이렇게. 자 보세요. 자 그럼 흔히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1장은 총칙돼 있고요. 이 총칙은 크게 내용이 이제 1호까지가 있습니다. 1호까지. 자, 보세요. 총칙인데. 첫 번째가 이제 뭐 지적의 의 그러고 올 거예요. 맨날 오는 말이에요. 지적의 의. 이렇게 하나.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하나 더 이제 법률의 목적, 또 지적의 목적. 이렇게. 두 번째가 이제 법률의 목적. 그럼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뭐 지적의 분류. 지적제도의 이제 분류 형태 쭉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 이제 네 번째는 이제 그거 나올 거예요. 법률의 이제 기본 이념, 지적의 기본 이념. 법률이 이제 어떤 힘을 추구하는가, 기본 이념 이렇게.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그거 나올 거예요. 이제 보세요. 현 우리가 공시법 그랬죠. 공시법은 법률이 두 가지. 뭐와 뭐? 지적법, 등기법. 양자의 비교가 나와요. 여기 지금 다섯 번째는 양자의 비교. 이렇게. 자, 줄여서 그냥 양자의 비교를 했습니다. 여기 엄밀히 말하면 이제 지적과 등기의 비교예요. 지적과 등기.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가 이제 요거.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그 뭐랄까요. 용어정의라는 파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용어정의 요게 우리 시험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 기억하세요. 용어 정의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뭔가면 용어 정의. 자, 현재 보세요. 이 지적법은 현재 우리가 생활에서 쓰는 법이 아니에요. 주로 쓰는 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용어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용어가 조금 우리가 좀 낯선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용어를 정확히 알아야 문제가 이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이제 가장 기본사항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여기 바로 위에 나온 양자. 자, 지적과 등기 비교. 여기도 이제 다시금 문제 나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왜냐? 현재 법률이 두 개니까. 등기와 지적 따로 있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 대부분 출제위원들이요. 어떻게 하면은 두 개 법을 묶어서 시험 문제를 한 개를 낼 수 있을까 고민할 거예요. 그때 나올 수 있는 게 여기예요. 양자의 비교. 이렇게. 요만큼 이제 두 가지는 특히 잘 보시고 앞에 요 윗부분들은 그냥 기본적인 흐름만 쭉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시고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지적의 의의를 한번 봐야죠. 자, 보세요. 자, 그럼 현재 지적이라는 거. 또 이제 떠올려보세요. 첫 번째 여기 이제 지적의 의. 자, 보세요. 지적. 지적이란 말. 지자가 땅지자예요. 적자가 이제 쌓을 적자 또는 장부 적자예요. 이제 지적 그러면 토지에 관한 장부 그 뜻입니다. 지적. 이렇게 돼 있고. 자, 또 이제 보세요. 그럼 자, 지적이 뭐냐? 이거 딱 물어봤어요. 지적이 뭐냐? 딱 물으면 이제 뭐라고 대답한다. 그럼 이제 봐요. 요거를 이제 주의 깊게 보세요. 아까 우리가 법률의 목차 봤죠? 목차에서 2장의 목차는 2장의 제목은 토지의 등록 그랬죠. 3장은 지적 공부 그랬죠. 두 개를 묶으면 지적의 의의예요. 두 개 묶으면.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제 지적이 뭐냐 물어보면 이렇게 하세요. 여기는 간단하게
토지를. 그 다음 이제 지적공부에. 그럼 또 하나 이제 등록하는 것 이렇게 하세요. 요게 지적이에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요게 이제 지적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속으로 또 그러죠. 뭐 그렇게 쉽냐? 자, 알았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길게 늘려볼게요. 보세요. 그러면 지적이라는 거,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합니다 그랬죠. 그럼 다시 보세요. 지적공부에 등록하는데 지적공부에 등록은 누가 한다? 등록은? 자, 지적공부에다가 토지 표시 이런 거 누가 적었어요? 그거 이제 지적소관청이 그래야지. 지적소관청.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요거는 원래는 국가가 해야 돼요. 원래는. 엄밀히 말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야 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을 다 시킬 수가 없죠. 이제 소관청에 떠넘겨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등록은 이제 여기서 이제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또 이제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막 적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를 지켜야죠. 그래서 법률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를 지켜라. 한다면 여기가 이제 법정 절차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자, 토지를 그랬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지적공부에 토지를 등록을 해야죠. 근데 이제 과연 뭘 등록하는가? 그게 문제죠. 그게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이 지적공부에는 토지를 등록시키는데 이렇게 해요. 토지의 표시와 그 다음 이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걸 적어줘요.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가 묶으면 지의예요. 자, 보세요.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법정 절차에 따라 지적공부에 지적소관청이 등록하는 것. 이게 지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쉽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제 가장 간단한 게 자, 지적이 뭐냐 물으면 이렇게 하세요. 자, 지적이 뭐다? 딱 세 단어.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이렇게. 또 하나. 등록은 누가 한다? 등록은 여기서 이제 지적소관청이 한다. 이렇게. 이만큼. 이만큼이 이제 지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또 하나. 그 책, 자료 보세요. 1번에 지적의 의 나오고요. 2번에 보시면 협의의 지적에 3요소 돼 있죠. 협의. 첫 번째가 이제 등록 객체는 토지입니다. 여기 토지예요. 이게 이제 지적의 대상입니다. 토지. 자, 토지는 보세요. 자, 토지 다 알죠? 토지? 토지 모르는 분 없어요. 이렇게 하세요. 근데 이제 토지인데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 바다 위에 있는 모든 땅. 바다 위. 또 이렇게 해요.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 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렇게 하세요. 이제 한반도와 부속도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간단하게 바다 위에 있는 모든 땅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는 이제 하천이 포함된 개념입니다. 지적법 상으로는 하천도 토지 일부입니다. 이렇게. 그렇고 두 번째가 이제 지적 공부. 거기 이제 등록 공부라고 되어 있죠. 잠시 또 볼 거고. 그럼 등록. 요 등록이라는 거 요거 이제 보세요. 자, 그 등록이란 1번 지적 공부의 일정 형식이나 절차에 따라 토지에 관한 일정한 사항, 즉 각 필지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기록하는 지적의 주된 행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제 지적의 주된 행위 이게 등록입니다. 이렇게 보셨고 그다음 이제 요 등록에 대해서 이제 하나 더 볼게요. 고등학교 이제 2번에 보시면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돼 있죠. 국장. 자, 국장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데 이 등록은 원칙은 누가 한다? 원칙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토지를 등록을 다 시킬 수 있다? 그럴 수는 없지. 그래서 이 등록을 이제 앞으로 누가 등록한다? 뒤에 지적소관청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2번이 중요한 지문이고 그 2번 그 지문이요. 최근 시험에 매년 나오는 지문입니다. 이렇게 확인하십시오. 그다음 이제 기타. 자, 등록 주체돼 있죠? 거기서요. 기타에서 자, 이렇게 해서요. 등록을 시키는데 이 등록은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그랬죠. 또 이건 이게 원래는 국장이잖아요. 원래 국장인데 국장이 해야 되는 걸 지적소관청에서 대신해서 등록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체크하시고요. 그럼 이제 또 등록 방법. 거기는 이제
실질적 심사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실질적 심사. 그다음 이제 등록사항은 두 가지. 여기 있죠. 하나가 이제 토지의 표시, 그다음 소유자 이렇게. 그래서 이걸 묶으면 의의예요. 이렇게 해서요. 자,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법정 절차에 따라 지적공비에 지적소관청이 등록하는 것. 이게 지적이다. 이렇게. 의. 보시고. 그럼 두 번째가 이제 법률의 목적 나오죠. 입법 목적. 자, 보세요. 두 번째인데, 법률의 목적 또는 입법 목적 그래요. 여기 현재 이제 법률 1조 내용입니다. 1조. 또 하나, 자, 좀 전에 이렇게 했어요. 이제 과거에는 법률이 3개 있었다 그랬죠. 측량법, 수로조사법, 지적법. 법률 3개가 따로 있었습니다. 요거를 이제 2008년도 말에 3개를 한 개로 묶어버렸어요. 그때 나온 게 이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하는 법입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이 3개 법을 묶은 이유가 있죠. 현재 측량법, 수로조사법, 지적법. 요 3가지는 토지를 측량하자라는 같은 목적을 추구합니다. 이걸 이제 한 개로 그냥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이 법입니다. 근데 보시고 이제 여기는 현재 목적이 이제 5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 첫 번째. 자, 이제 각기 다른 3개 법률을 한 개로 묶었죠. 근데 요 3개가 공통 목적을 추구해요. 토지를 측량하자 이렇게. 그래서 묶어놨고 이제 목적에는 자 보세요. 첫 번째 이제 측량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절차. 그리고 이제 측량하고 나면 일정한 정보가 나오겠죠. 그 정보를 이제 지적공부에 등록 관리해야지. 두 번째가 이제 지적공부에 이렇게 이제 등록하고 관리한다. 관리함으로써. 그럼 이제 요 두 개를 통해서 이제 법률이 추구하는 궁극의 목적이 3가지예요. 3가지. 그럼 이제 첫 번째가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효율적 관리. 그 다음 이제 또 하나가 해상교통의 안전. 또 하나 이제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한다. 이렇게. 이렇게. 5가지입니다. 이제 자르세요. 앞에서 측량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두 번째 지적공부에 등록 관리한다. 이게 이제 하나의 수단입니다. 수단. 그럼 이제 요 2개를 통해서 이제 법률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이 3가지예요. 3개가 이제 궁극적 목적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국토의 효율적 관리 이렇게. 하나. 그럼 이제 해상교통. 자, 요건 좀 생소한 표현인데 보세요. 좀 전에 이렇게 했어요. 자, 측량, 수로조사 그랬죠? 수로조사. 그거가 이어진 게 여기예요. 바다를 측량해서 또는 하천을 측량해서 해도를 그리자 이렇게. 요거는 이제 제외. 뭐 큰 관련 없어요. 지역이랑. 그다음 이제 또 하나 이제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한다 이렇게. 그래서 요 2가지가 이제 궁극적 목적입니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입법 목적. 자, 보세요. 5가지인데 요 앞에 2개는 수단. 요 2개를 통해서 이제 법률이 추구하는 궁극의 목적이 3가지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그다음 이제 또 하나 이제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한다. 2개가 이제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렇게 체크하고 계세요. 그래서 보실 필요가 있고 요 파트가 이제 18회 때 시험 나왔죠. 18회 때 시험 나왔는데 보세요. 지금 5가지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 보세요. 문제가 나오면 거의 유사해요. 이렇게 나와요. 법률 1조에 규정된 입법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조에 규정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1, 2, 3, 4, 5 쓰고 여기를 이제 싹 바꾸겠지. 국토의 효율적 개발 이렇게 하면 몇 번? 이렇게 하면 3번이죠. 기억하세요. 관리와 개발은 달라요. 뭔가 하면 관리는 토지의 현 상태 알려주는 거예요. 이 토지가 이제 어떻게 쓰이고 있더라 알려주는 거. 관리고 이제 그다음 이제 여기를 개발하자. 그건 다른 거지. 그러면 토지를 개발하자. 요거는 이제 뭐 굳이 법률 되면은 뭐 국토법, 또 뭐 도시개발법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관리라는 말 이렇게. 자, 또는 이렇게 나와요. 법률 1조에 규정된 입법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1, 2, 3, 5. 4번에 요거를 싹 지우고 이렇게 들어와요. 공공복리 증진.
공공복리증진. 그러면 몇 번? 그때도 4번이지. 이게 맞아요. 법률 1조에 규정된. 규정이 있다 없다? 규정이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파트도 이제 뭐 간단하게 출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입법 목적 보셨고. 그 다음 이제 3번에 보시면 지적 제조 사업 돼 있죠. 자, 이제 요거는 단어 뜻만 이제 기억하세요. 명칭이 지금 이거예요. 지적 제조사 사업이다. 자, 뭐예요? 말 그대로. 지적 사업을 다시 하자 그 말이지.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지적 공부 이게 과거에 만든 거예요. 일제시대 때. 시간이 너무 오래 또 흘러버렸죠.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 시간이 오래 흘렀으니까 지적 공부랑 현실이 불일치한 토지가 맞겠죠. 지적 공부와 현실이 불일치한 토지가 많더라. 이게 지적 불부합지예요. 그러면 지적 불부합지가 많아지면 지적 공부 효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지적 사업을 다시 하자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지적 제조 사업 이렇게. 보시고 이제 요거는 과거에는 지적법에 근거조항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적 사업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그래서 이제 지적법에 있던 근거조항이 없어지고 법률이 따로 만들어졌어요. 지적 제조에 관한 특별법이. 요거는 이제 명칭한 기하세요. 지적 제조 사업입니다. 이렇게 명칭. 그래서 보시고 일단은 뭐 용어 뜻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파트는 보셨고, 자 그다음 가서 지적의 분류. 자 보세요. 뭐 지적의 분류인데 현재 뭐 시험에 뜨거나 그런 파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그 자료로 한번 볼게요. 지적의 분류를 크게 4개로 잘랐어요. 첫 번째가 이제 발전 과정, 두 번째가 이제 측량 방법, 세 번째가 이제 등록 차원, 네 번째가 신청 의무. 이렇게 분류 형태. 첫 번째요. 역사적 발전 과정. 여기는 뭔가 하면 지적 제도가 이제 어떤 과정으로 해서 발전하는가 그 말입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세지적. 요거는 지적 공부로 이제 세금 걷자 그 말입니다. 여기는 면적 중심이었어요. 뭐 세금 걷을 때 근거가 면적이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이제 근대부가 들어오죠. 18세기, 19세기. 그때 바뀝니다. 자, 지적 제도화라는 게 어떻게 세금만 목적으로 하냐. 세금이 아니고 이제 여기는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하자 이렇게 나와요. 국민의 소유권 보호다. 이게 법지적. 또 이제 그럼 보세요.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할 때는 제일 먼저 경계가 정해져야죠. 경계가 정해져야 소유권이 나눠지니까 이렇게. 여기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법지적 이렇게 하고 이제 흔히 이제 경계 중심 표현이에요. 또 다른 말로 이제 여기 보시면 위치 본위, 위치 중심이다 이렇게. 그다음 이제 한 1960년대 이후에 세금의 확산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지적제도라는 게 세금이나 법 하나만 추구하냐? 세금과 법도 포함시키고 토지 관련되는 모든 정보를 종합시키자. 그게 이제 다목적 지적 그래요. 다목적. 그거는 동요만 보세요. 뭐 종합지적, 통합지적 이렇게. 그래서 발전 단계 세계 비교. 자, 그럼 현재 우리나라는 무슨 지적을 취한다? 우리나라는 무슨 지적? 그렇죠? 자, 무조건 좋은 거 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법지적 그래야지. 여기 있잖아요. 여기.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이루어진다. 여기서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법지적 큰 겁니다. 이렇게 법지적.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지적권 공부하실 때는 법상은 법지적이에요. 법상은. 근데 실질은 무슨 적이다? 실질은 세지적 그래야지. 지적 공부를 뭐 하고 있으니까? 지적 공부 가지고 세금 걷는 근거로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잘라놓으세요. 원칙은 법상은 법지적, 실질은 세지적.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지적 공부 좀 편해요. 공부하시기 이렇게. 그럼 이제 측량 방법. 이제 토지를 측량한다. 어떻게 측량하는가? 두 가지. 도해지적, 좌표지적 이렇게. 자, 무슨 말인가 보세요. 도해. 자, 도해 무슨 뜻이에요? 그림으로 풀어놨다 그 말이지. 자, 보세요. 뭔가 하면 현재 경계를 그리는데 경계를 그림으로 그려놨더라 그 말이에요. 경계를 그림으로 했더라.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요. 우리가 보게 되는 지적도 있죠. 도면. 자, 도면을 딱 보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자, 여기는 갑의 토지고 여기는 을의 토지인데 경계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경계를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이게 도해지적. 또 이제 두 번째는 자, 좌표지적 나오죠. 자, 이렇게 합니다. 이제 측량하는데 요 갑의 토지에 도면 그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경계점에다가 경계에다가 경계점을 싹 찍어요. 이렇게. 경계점을 이제 싹 찍어 놓고 이렇게. 요 점들의 좌표를 구합니다. 근데 좌표를 구해서 좌표 가지고 수학적 계산을 해버려요. 이게 이제 좌표지적. 이렇게. 그럼 한번 떠올려보세요. 도해지적은 지금 경계를 그림을 딱 그려놨죠. 그럼 도해지적의 장점은 뭐다?
정밀도가 높다. 이렇게. 근데 문제는 도해지역의 단점은 야, 도면을 그리는데 내 토지를 똑같은 모양과 똑같은 크기로 그릴 수 있다?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문제가 정밀도가 떨어지겠지. 그래서 정밀도를 어떻게 올릴까? 그렇게 나온 게 뭐다? 좌표지적. 이렇게. 그렇죠. 그게 좌표지적이에요. 그래서 좌표지적. 보세요. 좌표를 찍어서, 경기점을 찍어서 좌표구에서 수학적 계산했죠. 그러면 좌표지적의 이제 장점은 뭐다? 이제 정밀도가 높다. 단점은 친양세로 하니까 비용 많이 들겠죠? 비용상의 문제. 또 뭐? 이제 경계에 이상한 막 숫자가 쓰여 있어요. 이해하기 어렵더라. 이렇게. 뭐 그 정도 문제. 그럼 이제 등록 차원. 이제 이거죠. 토지를 등록시키는데 토지를 어떻게 등록하는가? 2차원, 3차원. 2차원은 다른 말로 수평지적, 평면지적 그래요. 토지를 평면화시켰다. 우리가 흔히 보던 도면입니다. 도면 이렇게. 이게 이제 2차원 지역 이렇게. 그럼 이제 3차원 지역. 3차원 지역은 혹시 그런 거 봤을걸요? 이렇게 뉴스 보다 보면 이런 거 나와요. 어디에 다리를 놓는다. 어디에 건물 짓는다. 그러면 그런 다리나 건물을 이렇게 그래픽 처리해가지고요. 위에서 옆에서 이렇게 보이죠. 실제 있는 것처럼. 그게 이제 3차원적입니다. 입체지죠.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자, 현재 이제 그 명칭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신청 의무는 적극, 소극. 적극은 국가가 공권력으로서 개인 토지를 강제 등록하더라. 이게 적극적. 소극적은 소유와 신청을 하면 국가가 억지로 해주더라. 이게 소극적. 이렇게. 명칭. 보시면 이제 한 번 더 그 박스 다시 보세요. 자, 첫 번째 발전 과정. 자, 우리나라 현재 무슨 지역을 취한다? 발전 과정에 따라서 법상은 법지적, 실질은 세지적 이렇게. 그다음 이제 자 측량 방법, 경계 표시 방법, 원칙은 거기는 이게 원칙이에요. 도해지적이. 그럼 예외적으로 좌표지역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요. 경계점 좌표가 따로 있어요. 예외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좌표지역도 이렇게. 그럼 이제 등록 차원, 여기는 2차원 지적. 그럼 이제 신청 의무는 적극적 지적 이렇게. 아까 나왔죠. 자, 토지를 등록한다. 등록은 원칙은 누가 한다? 원칙은 국장 그랬잖아요. 원칙 국장인데 이제 지역소가 유임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같이 파악해 놓으세요. 그래서 그 분류 파트는 현재 뭐랄까요? 출제 비중이 높거나 그런 파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죠. 용어 뜻만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여기 네 번째가 이제 기본 이념. 자, 보세요. 지적법이 이제 어떤 이념을 추구하는가? 기본 이념. 여기도 5가지 있습니다. 명칭.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지적 국정주의 그래요. 자, 첫 번째 이제 지적 국정주의다. 말 그대로죠. 지적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한다? 국가가 정할 주자. 이게 이제 지적 국정주의 이렇게. 다시 또 지적을 그랬죠? 지적은 다른 말로 이제 토지의 표시 그러시면 돼요. 토지의 표시는 누가 정한다? 국가가 정할 주자. 첫 번째 이제 지적 국정주의 이렇게. 그다음 이제 두 번째요. 이제 지적 형식주의 그래요. 형식주의. 다른 말로 이제 지적 등록주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이제 관련 기억하세요. 지적 관련되는 사항이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효력 발생, 등록이라는 형식을 요한다 이렇게 하세요. 다시 지적 관련되는 사항이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등록이라는 형식을 요한다 이렇게. 그럼 이제 보세요. 뭔가 하면 현재 갑의 토지인데 지적 공부에 지목이 전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현재 대로 쓰고 있어요. 다시요. 지적 공부에 전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현재 대로 쓰고 있다. 이 토지는 이제 지목이 뭐다? 지목이? 지목이 아직은 전이에요. 아직은. 여기 이거예요. 그래서 지적 관련되는 사항이 이제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등록이라는 형식을 요한다 그랬죠. 그래서 언제나 등록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언제 대가 된다? 대로 등록한 때, 등록된 때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같은 뜻이에요. 형식주의, 등록주의 이렇게.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지적 공개주의입니다. 공개주의. 자, 무슨 뜻? 말 그대로
지적 관련되는 사항은 공개해주자. 이제 지적 공개주의. 오케이. 지적 관련된 사항은 공개해주자. 보시고 그 자료 잠깐 보세요. 요거는 이제 공개주의 말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제 지적에 관한 사항 알려줘야죠. 근데 이제 요 공개주의 표현이 크게 이제 3개 나옵니다. 자, 자료 체크하세요. 첫 번째가 이제 지적 공부 열람이나 등본의 교부. 우리가 토지대장, 지적도 열람하거나 등본될 수 있죠? 공개주의죠. 이렇게. 두 번째 이제 지적 측량 기준 성과의 열람. 자, 보세요. 여기서 지적 측량 기준 성과. 성과란 말이 서류예요. 그래서 이제 그 측량 성과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주의죠. 또 하나 이제 경계 보건 측량. 자, 보세요. 자, 갑의 토지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도면에. 문제 뭐예요? 그럼 문제가 도면을 딱 봤는데 도면을 가지고 토지에 딱 가면 이 경계가 어딘지 알아야 몰라요. 알 수가 없죠. 그때는 이제 이 경계가 어디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측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뭔가 하면 도상 경계를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측량. 이게 경계 복원 측량입니다. 경계를 복원하기 위한 측량. 이렇게. 이것도 이제 공개해주죠. 이렇게.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실질적 심사주의다. 보세요. 자, 갑의 토지인데 지적 공부의 지목이 전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요거를 대로 쓰고 있어요. 전을 대로. 그럼 이렇게 하죠. 이때는 갑이 보세요. 소관청에 딱 가서 지목 변경을 신청을 딱 해요. 지목 변경 신청. 그럼 갑이 지목 변경 신청할 때는 일정한 서류를 떼와야 돼요. 서류를. 그럼 소관청은 갑이 가져온 서류 심사합니다. 서류상이 없어요. 그럼 지목을 이제 무조건 대로 바꿔준다? 아니죠. 나가서 확인을 다시 해봐요. 이제 보세요. 여기서 소관청에서 이제 갑이 가져온 서류 심사를 했고 몰래 나가서 또 확인하더라. 그래서 두 개를 묶어서 실질적 심사주의라고 부릅니다. 묶어서. 여기서 이렇게 하세요. 갑이 가져온 서류 심사했고 몰래 나가서 실상을 또 확인하더라. 이렇게 묶어서 여기가 이제 두 개가 실질적 심사주의.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소관청에서 몰래 나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랬죠? 요게 이제 그렇게 불러요. 요게 이제 토지 이동 조사 이렇게. 그래서 거기 하나 체크해 놓으세요. 거기 4번에 보시면 지적 확정 측량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토지 이동 조사.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실질적 심사주의는 이 말이에요. 소관청에서 갑이 가져온 서면 심사를 했고 그리고 실제 나가서 상황을 또 확인하더라. 두 개를 묶어서 실질적 심사주의. 또 하나 이제 소관청에서 몰래 나가 확인한다. 이걸 뭐라 부른다? 이게 이제 토지 이동 조사 이렇게 명칭. 그다음 이제 마지막에 이제 5번째가 이제 그 직권 등록주의다 이렇게. 아까 나왔어요. 현재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 그 등록은 원칙은 누가 한다? 원칙은 국장이. 그래서 뭔가 하면 이 등록은 국가의 역할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직권 등록주의입니다. 이렇게 직권. 이렇게 하세요. 이게 이제 묶어서 지적의 5대 이념 그래요. 근데 여기 그대로 순서 그대로 외우세요. 순서대로. 이렇게 합니다. 자, 국정, 자, 여기 또 앞글자 따가지고요. 지지실직 그러면 한 개도 안 남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국형공, 이렇게. 국형공, 실직, 이렇게. 묶어 5가지가 이제 지적의 5대 이념 그래요. 외우세요. 국형공, 실직. 또는 여기서 이제 앞에 있는 3개. 요 3개를 묶어서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지적의 3대 이념, 이렇게. 명시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같이 묶으세요. 5개 묶어서 지적의 5대 이념. 이렇게. 국형공, 실직. 앞에 있는 3개 묶어서 이제 국형공. 요 3개 묶어서 이제 지적의 3대 이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명칭. 그래서 현재 보시면 현재 요 파트들은 보세요. 뭐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적 관련되는 용어 파트입니다. 용어 뜻을 쭉 보시고 그다음 이제 하나 더 보겠죠. 하나 더 보시면 그다음 이제 양자의 비교 여기 지적 같은 게 비교. 그래서 여기도 이제 우리 시험에 가끔 떠요. 심심치 않게 뜹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세요. 일단 오늘은 쭉 체크만 쭉 하세요. 어차피 뭐 지금 또 외울 수 있는 게 뭐 비교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첫 번째 지적제도 거기는 체크하세요. 토지에 대한 표시를 공시한다. 토지의 표시 이렇게. 그럼 이제 등기제도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적은 표시 중심,
권리는 등기 중심 이렇게 자르세요. 그럼 이제 그 기본 이념 지적은 이제 국형공 실직 그랬죠. 명칭 보시고 그다음 이제 구분해서 등기는 보세요. 등기는 첫 번째가 사적 자치 원칙입니다. 이유가 있죠. 아까 이렇게 해서요. 제가 등기법은 공법이긴 하지만 사업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민법적 원리가 강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거기 첫 번째가 이제 사적 자치입니다. 또한 두 번째가 이제 당사자 신청주의다. 그럼 이제 차이점. 지적은 실질적 심사주의죠. 등기는 아니에요. 등기는 형식적 심사주의입니다. 여기. 자, 소관청은 갑이 가지고 온 서류 심사했고 이상 없으면 나가서 또 확인합니다 그랬죠. 지적은 묶어서 실질적 심사주의예요. 등기는 안 그래요. 등기는 이제 등기가 안 들은 이제죠.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등기하러 왔더라. 그러면 을이 가지고 온 서류만 심사합니다. 서류만. 그래서 등기는 형식적 심사주의입니다. 형식적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그다음 이제 공개주의, 형식주의 똑같아요. 그다음 이제 뭐 담당 기관을 보시면 되고 이제 공부 편제광고. 뭐 둘 다 똑같은 이제 리동별 지번순이고 이제 물적 편성주의입니다. 이렇게. 뭐 굳이 차이점을 말하면 대장은 한 장의 원칙이에요. 1필지 1카드주의. 등기는 이제 1필지 3카드주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거는 옛날 표현이기 때문에 뭐 지금은 썩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론만 기하세요. 대장과 등기 둘 다 물적 편성주의를 취한다. 이렇게. 등록사항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뭐 등록 필지수. 자, 조금 보면 지금 지적이 좀 많습니다. 지적이 좀 많죠. 그리고 또 작년 2014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토지, 그 토지는요 3,950만 필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지적과 등기에서 지적법상 등록된 토지가 더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지적은 직권 등록주의고 등기는 신청주의니까 이렇게. 뭐 굳이 말하면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그다음 이제 뭐 신정 광고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 이제 추정력. 추정력. 이 추정력 앞에 얘기하세요. 권리의 추정 그래요. 권리의 추정. 그러면 대장은 표시 중심이죠. 표시 중심이니까 권리추정 인정할 수가 없고 등기가 이제 권리 중심이니까 등기는 권리추정 인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양자의 비교 이렇게. 그럼 이제 또 자, 대상은 자, 지적제도 대상은 토지입니다. 토지인데 전국의 모든 토지. 아까 있죠. 바다 위에 있는 모든 땅 이렇게. 그럼 이제 등기의 대상은 토지와 건물. 왜냐? 등기는 아까 우리 봤어요. 정심혁신이 부동산 등기법 그랬어요. 토지와 건물입니다. 근데 이제 모든 토지 건물은 아니고 흔히 이렇게 표현하죠. 사건의 목적에 한한다. 사건의 목적. 그래서 뭐 그 표 체크하시고 이 표는 이제 나중에 좀 잘 보셔야 돼요. 등기법 공부하는 후에는 다시 이렇게. 그리고 그 이제 기출증 보시죠. 자, 등기부와 대장상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 소유자는 뭐를 기초로 뭐상의 부동산 표시를 표시 변경으로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에 대해 다른 등기 신청할 수가 없다. 자, 보세요. 다시 등기부와 대장에서 뭐가 불일치합니까? 부동산 표시 불일치지. 표시니까 표시는 뭐가 기준? 대장 기준이지. 그래서 대장을 기초로 등기부 상 표시를 이제 변경 등록해야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지문 자주 떠요 시험 이렇게.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용어쟁이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